1월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오늘 아침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시장의 안일한 예상치인 2.6%를 비웃듯 실제 수치는 2.9%를 기록하며 경제의 심층부에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시장의 기대치였던 3.0%를 훌쩍 넘어선 3.6%로 급등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지표가 전 세계 거래소 화면에 붉은색으로 번쩍이는 순간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은 망설임 없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으며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닌 거대한 자본 이동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구권 시장의 현물은 가격은 현재 온스당 92달러 선을 돌파하며 맹렬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부터 주시해왔던 바로 그 92달러라는 거대한 저항선이 오늘 아침에 거시경제 지표 폭풍과 함께 마침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의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발적인 시장의 변덕은 더더욱 아닙니다. 테이프 리딩, 즉 시장에 쏟아지는 거래 데이터의 흐름을 읽어내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뉴스 이면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의도와 시장 통제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트 위에 선명한 지문처럼 남게 됩니다. 특정 가격대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지선이 무너진 후 어떻게 다시 강력하게 반등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면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냉혹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증명입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 안에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고 때로는 잔혹하게 방향을 틀어버리며 예측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투자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야말로 자본시장에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상태와 완벽한 독립을 이루는 상태를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진정한 독립은 누구의 조언이나 외부의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시장의 맥락을 짚어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주식, 암호화폐, 그리고 귀금속에 이르기까지 자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억누르고 조작하려는 힘이 대중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하게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조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더 큰 그림이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차트 밖에서 들려오는 거시 경제 데이터와 국제 뉴스는 누군가에 의해 가공되고 포장된 형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석하고 연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 정보로 탄생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충격파가 시장의 표면을 거칠게 흔들기 직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시장의 심연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 장중에 발생했던 90분간의 거래 정지 사태입니다. 화면상의 숫자들이 멈추고 시스템이 굳어버린 그 짧지만 영원 같았던 시간 동안 소매 투자자, 즉 일반 대중의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암흑과도 같았던 그 거래 정지 시간 동안 놀랍게도 무려 1억 5,900만 온스에 달하는 3월물은 거래 계약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은밀하게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실물은을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매수 포지션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가 기술적으로 마비되어 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여 계약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가 막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면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조용히 물러나도록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종이로 이루어진 파생 상품 시장의 내부 구조가 얼마나 취약하고 인위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만기가 다가올 때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포지션을 다음 인도월로 넘기는 2월 작업을 통해 시장에 계속 머무르며 게임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수요일에 그 기묘한 90분 동안 일어난 일은 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인이 바뀐 그 거대한 계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물 인도를 포기하는 대신 막대한 현금을 챙겼고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포지션의 이동이나 만기 연장이 아닙니다. 전체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회전하며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도박사들이 카지노 안에서 단순히 테이블을 바꾸어 앉은 것이 아니라 칩을 모두 현금으로 환전한 뒤 카지노 건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거대 자본들이 현재 종이로 거래되는 귀금속 시장이라는 카지노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장부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종이은 시장에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압력과 타협이 난무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생상품이라는 정교한 도구를 이용해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물량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종이 서류와 디지털 화면 위에서 아무리 정교한 가격 통제 마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실물 자산의 현실마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현금을 챙겨 쫓기듯 시장을 떠나고 있을 때 실물 귀금속 시장의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종이 가격이 인위적인 압력에 의해 출렁이는 동안 세계 최대의 실물, 소비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와 동양의 반응은 서구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자산의 가치는 단순히 화면상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과 실제 물리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종이 가격의 환상에서 벗어나 실물 시장의 거대한 틈새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분리 현상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 구조적인 분리 현상의 가장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는 바로 동양의 심장부 상하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격 발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시장의 민낯을 확인하고 싶다면 런던이나 뉴욕의 서구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상하이 금거래소의 실물 거래 데이터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 서구 시장의 은현물 가격이 온스당 92달러라는 인위적인 억제선에 머물러 있는 반면 상하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실물은의 현물 가격은 온스당 104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물 가격은 심지어 107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유통 비용이나 세금의 차이를 넘어선 무려 12달러라는 거대한 가격, 프리미엄, 즉 실물 자산에 대한 막대한 웃돈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9달러 수준이었던 이 격차가 단 하루 만에 12달러로 폭이 넓어졌다는 사실은 종이로 덮어두었던 시장의 기저에서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소비 시장인 중국의 실물 구매자들이 서구의 종이은 가격보다 무려 12달러나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까지 맹렬하게 실물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욱 놀라운 진실은 은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뜨거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 동서양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차익 거래자들, 즉 아비트라지 세력이 즉각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서구 시장에서 실물 은을 매수하여 가격이 비싼 동양 시장에 내다 파는 과정을 통해 무위험 수익을 창출하고 그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양시장의 가격 격차는 필연적으로 좁혀지며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하이와 서구의 거래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교과서적인 균형 원리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발표된 중국의 귀금속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면 서구의 현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때 동양의 실물 프리미엄 역시 동시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단순하고 일시적인 차익 거래의 기회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서구 시장에서 서류상으로 제시되는 온스당 92달러라는 가격표는 사실상 시장에 실제하지 않는 가짜 가격이자
디지털 화면 속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92달러가 실물 인도가 가능한 진짜 가격이라면 거대 자본들은 당장 서구에서 실물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 상하이로 운송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겼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2달러라는 가격표는 오직 모니터 위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계약에만 유효할 뿐 실제로 대규모의 실물 은을 그 가격에 확보하여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구의 파생 상품 시장과 동양의 실물 시장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완벽하고도 구조적인 분리 현상입니다. 서구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장부상의 숫자를 무한대로 찍어내어 아무리 거칠게 가격 통제를 시도하든 실물 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동양의 거대한 수요 앞에서는 그 어떠한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물 은에 대한 갈증은 단순히 금융투자의 목적을 넘어선 생존과 직결된 산업적 요구이자 국가적 부의 보존을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첨단 인공지능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은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영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그 기계를 돌리고 첨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이로 된 선물 계약서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산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진짜 은이 필요합니다. 서구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 앞에서 클릭 몇 번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수백만 온스의 종이 은을 샀다 팔았다 하며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환상 속에서 유희를 즐길 때 아시아의 공장들과 거액 자산가들은 조용하지만 폭발적으로 전 세계의 실물 은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생 상품 시장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으며 서구의 가격 억제 정책이 만들어낸 왜곡된 저가 구간을 오히려 실물 자산을 쓸어 담는 절호의 기회로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낡은 통제 메커니즘이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상하이 금 거래소의 견고한 프리미엄 수치를 통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또 다른 치명적인 타격이 서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가 실물 수요의 블랙홀 역할을 하며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면 인도는 제도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서구 종이 시장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귀금속 시장의 심장 역할을 자처하며 글로벌 기준 가격을 통제해왔던 런던 금 시장 연합회, 이른바 LBMA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체계로부터 인도가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이탈을 선언한 것입니다. 인도 규제 당국은 자국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서구의 그림자 금융망에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매우 치밀하고도 중대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인도의 모든 펀드 운용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 귀금속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더 이상 서구의 거대 은행들이 밀실에서 조작할 수 있는 런던 기준 가격을 차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인도 국내 거래소에서 실제 투명한 물리적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독자적인 실물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호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탈동조화 현상이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여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이제 불과 33일이라는 짧은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귀금속 소비 시장을 가진 인도의 자본은 종이로 얼룩진 서구의 장부 가격과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글로벌 자본 시장에 불러올 지각 변동의 크기는 실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합니다. 현재 인도 내부에서는 무려 3,8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이고 경이로운 규모의 주식형 펀드 자본이 귀금속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도 당국은 이 막대한 기관 자본의 최대 35%까지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협과 서구 화폐 가치의 하락 속에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종이 자산에 머물러 있던 거대한 기관 자본이 가장 안전하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물 금과 은으로 합법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거대한 구명보트가 마련된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가
런던과 뉴욕의 파생 상품 시장이 아닌 인도 자체의 투명한 실물 가격 시스템을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서구가 수십 년간 누려왔던 절대적인 가격 결정권은 근본부터 흔들리며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서양의 금융 중심지가 글로벌 자본주의의 정점으로서 모든 자산의 가치를 제멋대로 매기고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빚과 파생 상품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모래성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부의 진정한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거세게 이동함에 따라 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력 역시 화려한 마천루의 모니터 앞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실물이 교환되는 아시아의 거래소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의 화면에 찍힌 온스당 104달러라는 프리미엄 가격과 곧 다가올 인도의 독립적인 자산평가 기준 도입은 무너져가는 서구의 종이 중심 체제에 대한 강력한 조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장 구조의 붕괴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며 억눌려 있던 실물 자산의 진실이 장부상의 거짓을 찢고 나오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